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대학별 입학 전형안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편이 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방법이 변했습니다마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에 면접이 들어갑니다. 이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24학년도까지는. 근데 면접 없는 전형이 없어지고 모든 전형에 면접이 도입이 돼서 숙명여자대학교 이 서류형 면접형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또 그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역시 또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면접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이 2025학년도에 이어서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존재가 되는 이 전형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역시 해외고 유학생 합격 사례가 많이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여자대학교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서류 준비가 어렵긴 한데 어떤 식으로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 학교의 선발 방식과 해외고생한테 가장 중요한 학생부 대체 서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그 숙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이렇게 지금 2026학년도에 사실은 그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 그대로 있고요. 숙명인재 그 면접형 전형 그대로 있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그대로 있고요. 선발 방법이나 심지어 선발 인원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발 방식이 학생부 종합 면접형,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은 391명,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2026학년도에도 391명을 선발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면 1단계 성적 60%를 안고 면접 40%로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게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공학부하고 컴퓨터 과학 전공과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역시 1단계 서류 100%로 학생을 뽑고 2단계에 가면 서류 60, 면접 40으로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4명을 선발하는데 이 방식이 2025학년도와 똑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은 이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왼쪽에 선발 학생 수가 나옵니다. 문화관광학에서 9명, 룩고로동 블루 외식 경영학과에서 8명, 그 다음에 가족지원 경영학과에서 5명, 정치외교학과에서 8명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법학과에서 20명, 경제학부 7명, 경영학부 24명,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는 숙대 국제학부죠. 글로벌 협력 전공 12명, 앙트레프러너십 9명, 그리고 영문과에서 20명, 그 다음에 영어 교육학 테슬에서 10명, 미디어 학부 8명을 선발을 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화학과, 생명공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수학과, 통계학과에서 다 각각 학생을 선발하고요. 화공생명공학부 공대에서도 15명, 그리고 그 지능형 전자시스템 전공에서 13명, 신소재 물리에서 13명, 기계시스템학부에서 14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따로 선발하는 학과가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공학부, 그리고 컴퓨터 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서 18명, 15명, 11명씩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숙대 약학과도 이론상으로는
해외고 학생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숙명여대 이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 391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44명의 학생을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모두 고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서 해외고, 국외고등학교 출신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요강입니다. 네,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 그대로 2026학년도와 똑같이 391명의 학생을 선발을 했고요. 지원 자격도 지금 고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해서 국외고 출신의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1단계가 서류 100% 학생 선발하고 2단계에는 서류 60에 면접 40으로 1단계에서 3배수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최종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자료는 그 학생부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학생부의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부를 검토해서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에 대해서 정성 평가를 한다. 진로 역량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 과정과 노력,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탐구 역량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탐구력, 융합적 사고 역량,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동체 역량과 협업 능력은 공동체 의식, 리더십,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해외고 학생은 학생부가 없으니까 학생부 대체 자료, 대체 서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의 3배수 안에 들어가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뭘 보는 거냐면 제출 서류, 해외고 학생은 학생부 대체 서식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로 역량,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숙명여자대학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대체 서식을 선택 서류로 내는데, 말이 선택 서류지 이거는 필수 서류다. 해외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이렇게 학생부 대체 서식을 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동일합니다. 인공지능학부, 컴퓨터과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44명 똑같고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면접 4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진로, 탐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과 협업 능력을 통해 학생을 최종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면접도 역시 이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과 동일하게 진로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해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면접 평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출 서류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증명서 동일합니다. 학생부 대체 서식 선택 서류로 낼 수 있다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졸업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생부 대체 서식과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숙명여대 학생부 대체 서식 작성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에 먼저 학생부 대체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자료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우편으로 보내고 원본 대조는 별도로 하지 않고 합격 후 원본을 내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2025학년도 학생부 대체 서식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숙대가 왜 어렵냐면 활동명을 5개밖에 못 적게 되어 있습니다. 5개. 그리고 활동 내용은 100자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통 이렇게 5개의 서류를 내는 학교는 이제 활동을 5개를 내지만 실제로 서류는 뭐 10장에서 15장까지 낼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숙명여대는 지금 보시면 지금 서류도 5개만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활동 증빙 서류도 5쪽만 내라. 내용도 5개만 적고 증빙 자료도 5개만 내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숙명여대는 ACT, SAT, AP, IB 제출 불가능한 학교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경희대나 그다음에 동국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여자대학교도 SAT, ACT 성적, AP, IB 성적 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서류는 5장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도 5개만 적을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한 20장씩 내는 다른 학교들은 학과목 활동 보고서 한 개 한 개씩을 만들어서 뭐 한 섹션에 2개, 3개 합쳐서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과목별로 뭐 수학 학과목 활동, 뭐 물리 학과목 활동, 영어 학과목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류들을 합쳐서 내면 되는데 20장씩 내니까 이 숙명여대는 5장밖에 못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의 활동 서류를 적는데 진로 서류도 적어야 되고 학업 서류도 적어야 되고 공동체 서류를 적어야 되는데 장수를 5장밖에 못 낸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받아왔던 학과목 활동 보고서 이거는 한 개씩이죠. 내용이. 뭐 물리 시간에 했던 랩, 그다음에 화학 시간에 했던 research,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 했던 presentation,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에 했던 뭐 예를 들어서 study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 한 개씩 우리가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여러 개씩 한 개 항목에 내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른 학교들은 저희가 냈었는데 15장, 20장 내는 학교는 숙명여대는 그렇게 만들어 오면 달랑 5장밖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숙대용 서류는 우리가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5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 장에 최대한 여러 개의 동종 활동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학교는 한 페이지에 한 개씩 활동을 냈다면 숙명여대는 한 페이지에 활동이 3개에서 5개씩 들어가게 5페이지짜리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과를 넣느냐에 따라서 진로 서류, 학업 서류, 공동체 서류를 이 5장 안에 가급적 많이 넣어서 별도로 만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개의 항목을 썼지만 그리고 내용은 100자씩 해서 5개만 적었지만 그 한 개 활동의 한 페이지에 내가 쓴 내용이 실제로 활동한 건 한 5개, 4개씩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장의 서류를 같이 낼 수 있는 5페이지는 내지만 한 페이지에 3개에서 5개씩 내용을 적어서 실제로 제출할 때는 15개에서 20개씩의 서류를 낼 수 있게끔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학교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이게 이화여자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이대 국제학부를 포함한 전 학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대도 5장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에서는 이대는 바뀔 수 있을 수도 있죠. 내년도에. 그렇지만 2025학년도 기준으로는 그때는 특기자 전형을 했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대체 서식을 5개의 서류만 내도록 만들었거든요. 숙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대 지원하는 학생도 그 5개의 서류를 여러 서류를 합친 서류를 한 페이지에 만들어서 유사한 서류들, 같은 학과목 활동, 같은 그 비교과 활동을 한 페이지에 만들어서 내는 방식으로 5장의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숙대, 이대가 지금 똑같은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숙명여대와 이화여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똑같이 다른 학과목 활동 보고서, 비교과 활동 보고서 다른 학교에 냈던 거와는 다르게 별도의 양식으로 하나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인데 진로 역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공 적합성 관련 과목을 들었거나 그거에 대한 학과목 활동 내용이죠. 탐구 역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업 역량이다. 학업 전체적인 쪽에서 탐구력, 얼마나 성적이 잘 좋고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발휘했느냐라는 것이고 공동체 역량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십과 협업, 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숙명여자대학교 진로 역량 평가가 450점 만점이고요. 탐구 역량이 350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200점 만점이라 진로 역량이 학업 역량보다는 조금 더 탐구 역량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그러한 학교가 이 숙명여자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1단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 면접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그 각 항목별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그 숙명여자대학교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1단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대체서식에 5장의 서류만 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대체서식 증빙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100자씩 학생부 대체서식 내용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숙대가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학교가 2대가 그렇게 될 확률이 큰데 이화여대와 함께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방식으로 증빙자료, 경쟁력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학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식과 자료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